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을 휩쓸었다. 한국 영화의 쾌거다. 기생충 신화를 이을까? 제2의 기생충을 꿈꾸는 미나리! 따위의 쓰레기 같은 기사들입니다. 기자들이 시사회에 초청받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보고 대강 어떤 영화다 혹은 이러이러한 감상을 받았다 등의 가이딩을 하기 위해서겠죠. 관객은 이 기사들이나 평론가들의 평을 보며 아, 나에게 맞는 영화겠구나 아니겠구나를 1차적으로 판가름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2의 기생충 이딴 수식어가 기사의 제목이라면 사람들은 아, 기생충 같은 영화가 나왔구나 라고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생충 같은 영화라는 게 뭘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I don't know. 기생충을 어떤 관점으로 봤으며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나빴는지는 관객들 개개인마다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장점이라고 꼽히는 요소는 무거운 소재인 사회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어 오락영화로서의 재미도 예술영화로서의 재미도 잡아낸 것. 즉 가벼운 듯 무겁고 무거운 듯 가벼운 묵직한 영화라는 점, 그리고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럼 미나리에는 적어도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에겐 기생충이라는 비교 대상이 생기고 그 잣대가 들이밀어집니다. 전혀 다른 영화거든요. 당장에 저만 해도 내 감상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 저변엔 사회 문제를 비판할 것이야, 인물들은 입체적일 것이야, 스펙타클한 갈등들이 펼쳐질 것이야 라며 자연스럽게 기생충의 특징들을 대입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없더라고. 옆집 살림살이 구경하는 느낌이더라고. 막 존나 지루해. 당연한 거겠죠. 내가 기대하던 거랑 아예 상충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편집자님이 기생충을 머릿속에서 떠나 보내고 미국이 아닌 서울로 상경해서 타지에 적응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간 우리 부모 세대를 떠올려보면 조금 다른 느낌일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고 2회차를 보고 나니까 불쾌한 영화가 되어버렸어. 마치 떠올리기 싫었던 유년 시절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보여주는 듯 했는데 가족에게 무책임했던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시금 맞닥뜨리게 되니 불쾌하고 부부싸움 장면은 아예 보기도 싫을 만큼 거북한 거야. 이게 단순히 미나리가 별로여서 불쾌한 게 아니라 미나리가 가진 흡입력이 상당해서 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닌 영화 속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잘 만든 영화라는 거. 마지막으로 3회차에서는 제 유년 시절을 최대한 이입시키지 않고 봤더니 세상에 영화 속 할머니의 모습에 70분간 울다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과 보는 관점에 따라 영화의 감상이 달라진다는 건 적어도 평가절하 당할 만한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내 파트로 미나리 찢어 봅니다. 가시죠.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1세대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의 껍데기는 그렇다는 거고요. 내용물은 또 다릅니다. 원래 살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가족의 희망과 불안함을 다루고 있죠. 당연하게도 의지할 곳이 서로밖에 없다 보니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조바심이 되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불협화음과 의견 충돌은 이를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론 미나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믿음과 희망이기에 트러블이 있었다 한들 다시금 끈끈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영화 내에 일어난 문제나 갈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끝이 나버려서 관객이 어떤 결말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감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이라면 이 영화는 부부가 자주 싸우는 옆집 가족들의 생활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공감도 안 갈 테고 지루하겠죠. 이런 집도 있구나. 근데 재미없어. 부모님 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그땐 그랬지라며 한켠의 추억으로 포장이 된 환경이든 혹은 그래도 유년 시절 좋은 추억이 남아있어 후회와 아련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뜻깊게 다가오겠죠. 특히나 마지막 장면에서 미나리를 모든 걸 잃고 발견하는 만큼 강인한 생명력으로 모진 풍파 뒤에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고진감래의 메시지를 은은하게 전달해 주니까요. 고난 뒤에 행복한 미래가 찾아왔을지 불행한 미래가 찾아왔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 가족들도 힘든 시기를 미나리처럼 견뎌냈겠지. 분명 그럴 거야. 영화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유년 시절의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저 같은 분들이 미나리를 본다면 우선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부터 기억하기 싫었던 내 모습이 비춰지고 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원치 않는 과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 속 아이들과 부모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겠죠. 훌륭한 작품입니다. 동시에 불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묘사돼서. 흙을 봐. 흙 색깔 좀 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온 거야.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이사를 결정한 아빠, 심장병이 있는 아들 때문에 병원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와이프의 말을 그저 해실해실 농담 따먹기로 넘겨버리며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아빠. 이 남자의 책임감과 중압감은 대강 알겠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라기엔 너무 본인 위주죠.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결국 애들도 아빠가 성공하는 모습을 봐야 할 거 아니야 라는 말과 아들의 심장병이 나아졌다는 의사의 진단보다 악한 쏘에 머무르는 행동이 좋은 것 같다 라는 의사의 소견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민낯을 보입니다. 마지막에 농작물이 다 타고 나서야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실은 저사단이 나고 나면 욕설을 내뱉으며 이혼 서류부터 내미는 게 이런 인간 부류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벌어다주는 돈이 곧 자신의 권위와 책임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의 부친은 미나리의 아빠와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책임감이 존나게 떨어졌을 뿐. 협동과 희생을 요구하던 어머니에게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밀어낸다며 무책임하게 떠난 사람인데 제가 맹장염에 걸렸을 때 수술비를 달라고 할 거면 연락하지 마라고 해서 그냥 애 상태 걱정이나 해달라고 연락했다 하니까 그제서야 괜찮냐고 물어보던 과거의 상처가 데이빗을 통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서글픔을 다시금 꺼내게 되었듯 미나리는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그 아픔을 다시금 곱씹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디테일과 완성도가 훌륭해서 빚어낸 개인적 감상이었네요. 앞서 얘기했듯 저의 경험에 빗대어 영화를 감상하게 된 건 이 영화가 썰에 가깝기 때문인 듯 합니다. 기승전결도 없고 개연성도 모자라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는데 왜 울게 되었을까? 왜 울림이 있었을까? 자, 썰이라는 건 기승전결이나 사건의 인과관계, 개연성 같은 게 부족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하는지, 그로 인해 느낀 감정들을 얼마나 실감나게 전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고 몰입해서 듣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저 새끼 또 시작하네 크크루 삥뽕 한다는 거지. 미나리는 일반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영화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묘사된 배경과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심리에 싱크를 어떻게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 관객마다 느끼는 재미는 다를 겁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요. 이야기 전개가 마치 일기장을 슥슥 넘기며 읽어내려 가듯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건들이 나열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도 미나리를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까닭은 스크린 너머 냄새가 느껴지고 스피커 너머 촉각이 느껴지는 듯한 디테일한 상황과 배경의 묘사와 인물들이 내비치는 심리와 행동 묘사가 너무나도 섬세해서 관객이 감독의 삶을 간접 체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이 소설처럼 복선에 따라 결말이 정해지지 않듯 복선이라 생각되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다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대부분의 갈등은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끝난다는 점에 있어 영화라기보단 현실 한도막을 뚝 잘라 넣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다 우리의 삶과 경험을 더 일치시키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 중간중간 별다른 사건이나 대사 없이 아름답게 묘사된 배경이나 사물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를 추억하듯 잠시 감상에 빠지는 시간을 제공하는 듯 합니다. 생사가 걸렸던 상당히 힘들게 지내온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땐 참 좋았지, 그땐 그랬지 라고 추억하며 썰을 푸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 강하게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이버에 미나리를 치자마자 보이는 간략한 줄거리 속에는 여러가지 영화가 스쳐 지나가죠. 우리 엄마가 미나리가 피해 좋다고 늘 시금치 대신 미나리를 넣었거든요. 하나, 둘, 셋.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해줘서 좋아. 이게 상을 안 탄 영화라고 생각해 보자고.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인들, 그 안에서 생기는 부모님 간의 갈등, 문화가 다른 할머니와 손주들, 이제 첫 번째, 인종차별, 두 번째,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걸 계기로 가족들이 막 존나 끈끈해지면서 눈물 콧물 다 짜고 할머니 목까지 잘 살아 가자라는, 뭔지 알죠? 하하, 나 이 씨바 JK 필름. 이런 억지 심파, 감성팔이 없이 세련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인종차별, 하다못해 텃세라는 갈등 요소는 이민자와 이들을 배척하는 현지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내어 영화적 재미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나리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민을 온 동양인, 그것도 한국인과 인종차별 발언을 내뱉으며 혐오하는 백인의 구도는 말할 것도 없죠. 절대 악이 존재하고 그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피해자들. 언더독 스토리는 언제나 먹히는 법이거든. 하지만 너무 뻔하잖아. 자주 봐왔고. 미나리는 미국인을 빌런으로 만들어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단정짓는 촌스러운 방법 대신 낯선 공간,
즉 미국이라는 타지에서의 불안함으로 긴장감을 은은하게 전달합니다. 덕분에 그 당시 미국의 사회 구조나 부조리가 아닌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인 가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화 속에선 이들이 직접적으로 차별받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처음 방문한 모니카에게 친하게 지내자, 귀엽다라고 하는 등 환대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반면 데이빗에게 넌 얼굴이 왜 이렇게 납작하냐며 디스를 거는 백인 남자아이도 보입니다. 여기서 감독이 상당히 세련됐다라고 느낀 점은 눈을 째거나 칭챙총 하면서 놀려댄 게 아니라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진짜 신기해서 나랑 다르게 생겨서 보일 법한 반응이란 점인데요. 그러고 자기 집에서 놀자 그래 진짜 순수하게 궁금했던 거지. 막 졸졸 따라오기도 하거든, 친해지려고. 그저 서로 간의 낯선만을 연출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관객들만 불안해한다 라는 아이러니만 남긴 채 지나가 버리죠. 순자라는 캐릭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한 할머니죠. 레슬링 보면서 탄탄한 가슴 근육을 좋아하고 마운틴듀 좋아하고 화투 좋아하고 손주 고추 갖고 막 놀리고 밤 입으로 까서 막 주고 에이 더럽게 어떻게 먹어 그걸.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이상한 할머니는 어떤 냄새가 날지 알 것만 같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왜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드는지. 지극히 한국적인 색채를 가진 캐릭터이지만 전형적인 한국의 할머니, 어머니를 끌어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순자라는 독자적인 인물을 창조해냄으로써 한국뿐 아닌 모든 이민자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이것이 미나리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이자 평단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순자가 영화 내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인상 깊었는데 노인, 그 중에서도 한국의 억척스러운 할머니라는 캐릭터인 만큼 이를 이용해 눈물을 자아내기도 쉽고 할머니만 할 수 있는 유머만으로 이야기를 떼어나가기도 쉽습니다. 분명 게으른 활용 방식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순자의 유머는 팍팍한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적재적소로 활용되며 눈물은 캐릭터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향수로만 자아냅니다. 막 존나 어거지로 순자의 불행을 들이밀고 무바라 주라이 우르바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자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 내의 희노애락 중 노를 제외한 모든 감정은 순자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즉 미나리라는 거대한 배의 조타를 잡는 인물은 순자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감정을 이끌어내는 주체라고 해서 조타를 잡는다라는 표현은 과합니다. 그쵸? 하나가 더 있지. 바로 미나리 내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의 구심점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 데이빗과 앤을 케어하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 이 속에 한인과 미국인의 문화적 차이, 와해될 뻔했던 가족을 다시 한번 봉합시키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등.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순자가 있으며 구심점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 억척스럽고 자식과 손자를 위해 희생하는 한국적인 할머니만으로는 설득력이 없기에 더 나아가 순자라는 독자적인 캐릭터를 구축해낸 것이죠. 이렇듯 탄탄한 각본에다 배우의 완벽한 연기까지 곁들여진 이 캐릭터는 미나리호의 항로를 결정하는 조타수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사, 너는 스트롱보이야. 하지만 미나리에도 분명 아쉬운 점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그 세기의 명작 딱 그 임계점을 아유 이걸 못 넘네 싶은 부분들요. 확실히 전형적이고 저급한 뱅신 영화가 되지 않는 법은 존나게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명작이 되는 방법엔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학 존내 잘하는데 1등급 치는데 29번 30번 못 푸는 1등급을 보는 느낌? 사실 이쯤 되면 그들만의 리그이긴 하죠. 3개나 틀렸어. 아무튼 미나리는 이야기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보편성을 선택했습니다. 가족 앞에선 근엄하고 장난도 좀 치기도 하고 모든 게 잘 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지만 자식들과 와이프가 잠든 새벽을 틈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 표면적으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속으론 불안한 환경 속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참아내야만 하는 강인한 어머니. 그리고 그들 밑에서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는 아이들. 사실 인터랙티브 무비라 불리는 큐티 덩어리 게임들을 보면 인물들의 성향이 단어로 정립되어 있어요. 뭐 용감함, 소심함, 무식함, 발기부전, 빡빡이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성향을 단어로 정립할 수 있을 만큼 딱 정해진 선까지만 인물들의 성향을 묘사하는 것. 이렇다 보니 이런 인물들에게서 비롯되는 갈등들 또한 정해진 선을 넘지 않아요. 물론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건조하게 흘러가는 영화인 만큼 정형화된 캐릭터와 갈등을 비추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택하는 방식 자체는 좋으나 그로 인해 자기적인 갈등과 심파 요소가 사라진 것 또한 좋으나 이 갈등과 심파 요소가 사라진 빈자리에 이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덕분에 깔끔하죠.
다른 말로 하면 밍숭맹숭한 거고요. 특히 엔딩은 앞으로 살아갈 가족들의 미래를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에 빗대어 갑작스레 끝을 내버리는데, 잘 살아가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기도 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결국 그들은 미나리처럼 다시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엔딩인 듯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묘사되는 건 가족들이 바닥에서 같이 자고 미나리 뜯으러 가서 희망적인 메시지 던지고 하는 건데, 일어나서 엄마가 여자애만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갔을 수도 있고요,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데 당신만 바라보면서 버티기엔 내가 너무 지쳤어. 가족들의 심리 묘사, 즉 시련이 닥치고 난 뒤에 피드백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군가에겐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절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관객의 개인적인 경험에 맡긴 느낌인데, 적어도 액션이든 드라마든 공포든 그 장르에서 오는 특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러 온 관객들에겐 실망감을 안겨주기 딱 좋습니다. 그거야. 곰탕 맛집이라서 갔더니 소금은 알아서 타먹으라는겨. 국물은 진해. 이거 간 못 잡는 사람에겐 이만한 불친절도 없거든. 물론 곰탕집이야 사장님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만 영화 보다가 감독님을 부를 수는 없잖아. 미나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더 좋은 방법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영화 내에서 뱀이 나타났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다, 숨으면 안 좋은 거다 라고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마 가족 갈등에 대한 은유겠죠. 뭐가 보여야 뭐 찢고 볶든 화해를 하든 하니까. 어쩌면 미나리는 어른이 되어 부모님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감독이 험난했던 인생을 미나리처럼 강인하게 헤쳐나갔던 본인의 부모님을 포함한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이를 통해 감독이 스크린 바깥에 있는 수많은 가정에게 우리 가족은 이 지경이 되어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가족 내 갈등이 어른들 사이에서만 숨어있는 것보다 눈앞에 나타나서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라고 슴슴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듯한 영화였습니다. 훌륭한 영화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닥불을 쳐다보며 멍 때리게 되는 듯한 따뜻하고 좋은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할머니의 비누 냄새를 떠올리며 영화 미나리였습니다.